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분 등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안을 처음으로 제보받아서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예. 최고위원 선거 준비하시랴, 예. 또 그 상임위 현안 네. 활동하시랴, 또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전략 전술 정하시랴 정신이 없으실 것 선거운동을 같습니다. 미리 못해서 네. 지방을 쭉 가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해주시느라 의원님 선거운동을 못하고 이재명 있다면서요. 대표 선거운동도 뭐 글쎄요 당락이 막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뭐 예. 여러 가지 오히려 이제 거기는 이제 안정권이니까. 출마 의원님 연설 뭐. 준비라든가 뭐 사전 과정에서 예. 첫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지방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을 좀 다니고 예. 그런데 또 요새 국회 필리버스터 그러니까요. 때문에 왔다 갔다 또 투표하고 해야 돼서 예. 이게 참 어렵네요. 체력저지네요. 완전. 뭐 충분히 많이 잘 드시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분 뭐 하여튼 기밀 유출을 한 엄청난 예.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기 예, 그런 전까지는 이거를 그냥 입국다 아예 없었죠. 아예 알리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저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네. 2개월을 이렇게 좀 공식화 안 한 건지 아니면 4개월인지 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예. 현재까지 정보위에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은 최소한 인지하고 한 2개월 정도까지 전혀 공식화가 안 됐던 거죠. 와, 예.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저희가 이걸 7월 중순에 제보를 받고 쭉 체크를 해서 네.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에 예.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 공식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것은 예. 현재 수사적인 상황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예. 답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와서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몇 군데를 크로스 체크하고 나니 아 이건 뭐 팩트구나라는 네. 판단이 나서 알리게 된 거고요. 예. 그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께서 아마 이제 이게 정상적인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에 걸리는 시간 아니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네.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고 예. 어쨌든 이것은 조금 묵힌 느낌이 있다. 예. 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첩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 붕괴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인데, 네. 뭐 개인들의 관련된 개인들의 그야말로 생명이라든가 안전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얘기되기는 당사자들을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100%인지 또 관련 가족들도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면 보통 관련된 업체라든가 뭐 등등이 있어서 예. 그 어쨌든 그 우리의 정보 활동 체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리크가 유출이 생기도록 된 내부 경계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네. 대외 활동 자체가 사실상 이게 지금 뭐 1인당 평균 뭐 6,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 그런 어떤 활동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됐지만 최소 수십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네. 그런 대외적인 활동망 자체도 거의 뭐 완전히 그냥 지금 무너졌다고 봐야 패닉 되겠네요. 상태에 간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예.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뭘 덮고 조금 정확하게 대처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예.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를 사실 이거는 꼭 여야를 넘는 문제이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꼭 무슨 뭐 이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공격만 하는
꼭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초당적인 사안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안. 예. 근데 이 문제를 딱 받아친 한동훈 대표의 태도 같은 것을 보면 간첩 너무 황당하게 이걸 요 사안을 예. 통상적인 어떤 정치 사안에서의 되치기로 예. 국면 전환을 해보려는 태도를 보여서 참 근데 그 사실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국정을 바라보나 그러니까 너무 태도와 관점과 자세가 네. 이 이제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가 사안도 문제고 그 사안의 결과도 문제고 그 사안에 대한 대처도 문제고 예. 좀 심각하다는 표현을 넘는 수준이죠. 예. 근데 이 사안을 그냥 민주당 너희가 잘못한 거야. 간첩죄 그때 그 북한 말고 다른 그 전국으로 돌리자고 했는데 그거 반대했잖아. 근데 그 사실도 틀린 사실이고. 틀린 거죠. 제가 그래서 헛똑똑이다. 참 전형적인 한동훈은 헛똑똑이다. 예, 소탐 대실의 헛똑똑이다 이랬는데 아마 본인은 지금 뭐 전대 이후에 내분도 있고 뭐 본인이 말을 내뱉었던 삼자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전혀 뭐 진도가 안 나고 있겠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궁색한 상황을 돌파해보는 나름의 아주 묘수다. 이렇게 막 정치적 공격을 했다. 이렇게 아주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똥볼을 또 찬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때 똥볼 찬 것처럼. 그러면 일단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자기도 이게 누출을 한 게 아니라 해킹당했다라고 이거.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사안이 이게 또 하나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문제지만 이게 국방위에서 처음엔 저희가 제 얘기를 한 건데 국방위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열려서 다뤄져야 되는데 국방위를 안 열잖아요. 이제 최혜병 특검을 다룰까봐 안 여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오물풍선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줄을 섰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방위 자체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열고 있는 거죠. 장관은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보위에 박선원 위원 쪽으로 토스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처음 들으면서 연결된 거예요. 국방위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선원 위원 쪽에 토스를 했는데 그 박선원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쪽에서 더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하기가 애처로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 고통스럽게 떨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것도 아주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 결과로 발생한 공백은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보의 세계는 이게 뭐 피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도감청하니까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버렸다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이건 오픈이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보통 그런 정보 사안들은 하나가 오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쭉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가 이런 것까지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10년치 정보 자산이 하루아침에 털려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쌓으려면 다시 새로 선을 구축하고 하려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정말요, 의원님, 나라가 이제 앞서 신장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TMF 사태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사실 어려워. 이제 국민들께서 요새 참 굉장히 분노하에 예를 들어 뭐 탄핵 청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심판과 분노의 영역과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대로 해서 이게 요 정부가 이대로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에는 더 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주 그냥 소위 얘기하는 실리적인 판단을 해도 국가의 실리라는 면에서 과연 이 정부의 존속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참 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전산협 부자로 퍼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1시간 반이나 만나가지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바꾸냐 마냐 어제 오로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국민들은 그래도 국회라도 좀 있어서 다행이다와 국회가 뭐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믿을 때가 지금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거의 뭐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어제 본회의 상정이 됐고 오늘 한 3시쯤 끝나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다시 이제 표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보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거에 이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우선 조금 예. 전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이게 사실은 총선 기간 중에 25만 원 지원법을 제가 건의를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저희가 총선 중에 정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제시를 그때 이제 전국민 지원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도 했고 또 실제로 반대를 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무슨 포퓰리즘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 정부가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연금개혁 때처럼 연금개혁도 이 정부가 뭐 최고의 자기네들의 브랜드 개혁이다라고 해놓고 정작 안은 안 내고 국회에서 논의한 후에 합의안을 가져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양보안을 내니까 안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면 사실 여당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죠. 사실 이 사안이 지금 뭐 각종 특검법은 자기네식의 해석으로는 이것이 무슨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석한다면 이런 사안이야말로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 토론하고 절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충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아예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법을 하든지 그냥 거부권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은 뭘 하려 하는 사람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뭘 하려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탄추위라는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 활동을 개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여당은 또 저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헌법재판소 구성은 또 이렇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떤 위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국정농단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또 퀘스천 마크가 논란이 있고, 뭐 포괄적으로 보면 존재하고, 그렇죠. 또 현재 이미 그것 자체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현재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위법이 아니면 그렇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 또 현실이고 또 거기까지 가기 전에 8석이 모자란 것도 현실이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온 국민은 이건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가치적 판단에다가 아까 말씀처럼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실질적인 판단까지 해서 빨리 이 정권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것을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저는 탄핵의 문제는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우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빨리 그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뭐 가령 저희 전당대회 중에서도 그런 것이 쟁점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우리가 짚어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실제화되지는 않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국민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보다 본격적으로 네. 새 지도부가 이제 맡아서 앉게 될 과제인데요. 예. 그리고 만약 그것이 더 실제화되는 길을 가게 된다면 아마 실제화되기 이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정권이 그리고 그 첫 번째 지금 벽이 사실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의 벽이 뚫리면 반드시 문제 네. 이미 다 국민 모두가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물증들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또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저희가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질화 되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우선 이제 특검의 벽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의 제3자 특검 본인 뭐 그 법 걸고 대표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걸 당론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글쎄 근데 그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죠. 본인이 이렇게 공언했으니.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엊그제 어디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말을 하면 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근데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그 10명 의원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는데 또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시작할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편인데 그러니까 말장난이나 말재주는 하는데 있는데 그게 뭐 실질적인 뭐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요리조리 이렇게 말재주를 부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법안을 우리가 찬성하느냐 아니냐 통과되느냐 아니냐와는 완전히 별개로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일단 그 문제부터 법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옳다면 우리를 설득해야죠. 국민을 설득하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보 사태가 나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는 뭐 일관되게 같은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을 해왔던 내용의 특검 법안의 큰 틀이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의 대통령이 저렇게 사실상 다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선상에서 이 문제를 밝혀내라 하는 것이 국민의 뭐 압도적인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을 갖고 뚫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보다 지금 본인들은 뭐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조금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언제 어떤 속도로 어떤 형식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냐는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특검의 얼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맞다. 재의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새 특검 법안을 또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는 언제 전대 이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원내 지도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지금 사실 선거 찍느라고 그거를 뭐 상의하기도 어렵고 뭐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분들이 또 의논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제 보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해라 빨리 그 얘기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법안을 이제 하시라도 빨리 내놓고 뭐 내놓을 가능성은 뭐 좀 회의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이렇게 내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뭐 꼭 협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내놔야죠. 예. 제가 뭐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야 공이 정치권 공이 인정한다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중요한 일단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예. 최혜병 특검법하고 너무 닮은 꼴이 백혜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안에서 박정훈 단장이 있었다면 경찰 안에서는 백혜룡 경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9월에 사실상 그 마약 사건 엄청난 마약 조직을 그것도 그 세관의 협조하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 수사해놓고 그리고 또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거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잘했다고 칭찬도 했고요.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조병로 씨에 대한 그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불문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원내지도부의 대처 방향을 제가 아직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해갈 수 있는 일 다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 상임위 차원일 수도 있고 국정조사일 수도 있고 뭐 특검일 수도 있고. 네. 그건 뭐 사실은 너무 사안이 많고 너무 전선이 넓어서 맞습니다. 참 이게 답답하고요. 또 이제 법이 하나도 다 통과 안 되니까 예.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요구도 많고 예. 그 국회의원들이 뭐 사실 여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뛰고 있는데 네. 너무 답답하고 죄송하죠 국민들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뭐 그것을 가령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 내지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해가면서도 당이나 저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민생 관련한 것들이 너무 절박하니까 법이나 정책으로 빨리 풀어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라든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병행하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말씀처럼 정치 사안의 전선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우선 절대적으로 이미 현안으로 올라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의 문제인데 예. 이와 함께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국정이 안 풀리는 중심에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풀지 않고는 다른 모든 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결국 그 핵심을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 문제와 함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병행 또는 이렇게 순서를 그야말로 이렇게 뭐 징검다리식으로 등등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부결이 되고 네. 하는 이런 상황, 다시 그 다음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네. 아마 이제 원내대표 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원내대표단이 전략적인 고민을 조금 집중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김건희 여사로 만나요. 모든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결국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데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국정에 꼬이는 상황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안 풀린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국민 사이에 그런 정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배우자를 갖고 그래? 뭐 소소한 걸 갖고 그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그리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종합특검 내지는 김건희 국정조사 뭐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사안과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실질은 없는데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조차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권력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말한 게 뭐 좀
아쉽다, 뭐 눈높이 이런 거지만 국민 눈높이 뭐 이런 그 전에 특검 문제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것처럼 했지만 김건희 특검 문제에서는 아예 딱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명품백도 가방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게 사실 삼두 동체인데, 삼두 동체. 삼두 동체인데, 그리고 그걸 조금 다른 것처럼 하지만 또 그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온 과정도 검찰에 있을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지금까지 온 과정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러저런 일로 계속 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인 집중성이나 배치 문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그 지금 호남 경선, 경기도 경선 앞두고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1위이긴 한데요. 19.03 그리고 의원님이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17.16 호남에서 뒤집어진다고 보십니까? 뒤집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호남에 가서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건 제가 뭐 그냥 호남 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고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이유는 김대중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다 개인의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서 제도약의 기반을 이룬 분인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의 당과 국가의 어떤 과제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고 그렇게 호남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저는 DJ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대통령 시절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그 위에 쭉 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에서의 정신을 이으면서 집권 준비를 하는데 일정하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결국은 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힘을 주시고 그 정신적인 바탕에 김대중 정신, 호남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공감이 있으시더라고요. 호남 지역에서 그 지금 중반전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번 레이스가. 이제 5주차인데 이번 호남을 지나면 중반전에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8월 18일 날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남은 기간이 있고요. 끝으로 그 뭐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 저 개인이 꼭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것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대표를 잘 방어해내고 집권 준비를 하는 이런 종합적인 전투, 종합적인 싸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단체전, 이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안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포석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